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노년생활 TV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누구나 힘들지만 특히 시니어 분들에게 여름은 단순히 불편한 계절이 아닙니다.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계절이기도 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여름이 노년기에 더 위험한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니어 몸의 변화, 생리적 특성, 위험 상황의 징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기 체온 조절 기능의 저하를 짚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몸이 더워지면 땀을 흘리고 피부 혈관이 확장되며 자연스럽게 체온을 조절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반응이 둔해집니다. 몸이 뜨거워져도 땀이 덜 나고 피부 혈류 조절도 느려지면서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 식히지 못하고 그대로 열이 축적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피부의 땀샘 기능도 감소해 체온을 낮추는 중요한 생리적 반응 자체가 약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실내나 실외의 높은 기온에 노출되면 몸속 열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쌓이게 되고 결국 열탈진이나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갈증 감각의 둔화입니다. 노년기에는 체내 수분이 부족해져도 갈증이라는 신호가 약해집니다.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인데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물 섭취 없이 지내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시니어분들이 목마르지 않아서 안 마셨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무갈증 탈수 상태가 열사병을 부르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질환 및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고혈압, 심부전,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가진 시니어는 이뇨제나 혈압약 등을 복용하면서 수분 손실이 많고 자율신경계의 반응도 더 늦습니다. 또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기온 상승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닌 생리적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는 실내 환경의 위험성입니다. 나는 더위를 잘 안 타니까 에어컨 없이 지내도 괜찮아.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실제로 고온 환경에 오래 머무는 것은 시니어에게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밀폐된 실내에서 선풍기만 틀어놓고 생활하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실내 온도는 점점 올라갑니다. 이런 환경은 실내형 열사병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조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요금이나 건강 걱정 때문에 에어컨 사용을 꺼리시지만 무더운 날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기면 신체는 급격히 탈진하게 됩니다. 무더위 속에서 환기도 안 되는 공간, 땀이 배출되지 않는 몸, 여기에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황이 겹치면 아무리 건강하셨던 분이라도 갑작스럽게 쓰러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더위에 대한 자각 능력의 저하입니다. 노년기에는 외부 온도에 대한 감각 자체도 무뎌집니다. 몸은 덥고 위험한 상태인데도 본인은 괜찮다, 그냥 피곤하다 정도로 여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가장 위험합니다. 조기 증상은 무시되고 대처는 늦어지고 결국 응급 상황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열사병은 급속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의식이 혼미해지거나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증상, 맥박이 빨라지고 호흡이 거칠어지는 상태는 단순한 더위가 아니라 응급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철은 입맛과 식사량이 줄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며 우울감도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식욕이 감소하면서 영양 섭취가 부족해지고 밤엔 더위로 인해 자주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서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저하됩니다. 이 모든 요소가 맞물리면 몸은 서서히 지쳐가고 면역력은 낮아지고 작은 자극에도 쉽게 탈이 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년기에 여름이 더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날씨 때문이 아니라 몸의 반응 능력, 수분 조절, 환경 인식, 질환과 약물, 그리고 감정과 생활 전반에 걸친 복합적인 취약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모든 위험은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위험을 줄이기 위한 아주 현실적이고 쉬운 실천법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수분 섭취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아도 몸은 이미 탈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여름엔 갈증이 생겼을 때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마다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하루 1.5리터 정도의 물을 30분이나 1시간 간격으로 한 컵씩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보리차나 미지근한 물도 좋고요. 이온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단, 카페인이나 단 음료는 피해 주세요. 커피, 아이스티, 탄산음료 같은 것들 말입니다. 또 하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복용 시간에 맞춰 물을 더 신경 써서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색이 진해지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식단입니다. 입맛이 없다고 식사를 거르면 몸이 더 약해집니다. 식사는 꼭 하셔야 해요. 가볍고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하루 3끼를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이나 가지, 애호박, 이런 채소는 수분도 많고 위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토마토나 수박, 참외도 좋은데요. 단, 당뇨가 있다면 한 조각 정도로 조절해 주세요. 단백질도 필요합니다. 삶은 달걀, 두부, 흰살 생선처럼 기름기 없는 재료가 좋습니다. 국은 너무 짜지 않게, 나물이나 반찬은 양념을 줄여서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 냉방기기 사용입니다. 더운데 에어컨을 안 틀고 참는 분들 계시죠? 그건 건강에 더 안 좋습니다. 실내 온도가 30도를 넘으면 몸이 금세 지칩니다. 에어컨을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적당히 그리고 안전하게 쓰는 게 중요합니다. 온도는 26도 정도로 유지하세요. 바람은 직접 맞지 말고 간접풍으로 돌려주세요. 2에서 3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밤에는 너무 춥지 않게 설정하고 얇은 담요 하나 덮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실내가 너무 건조하면 젖은 수건을 방 안에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선풍기를 쓸 땐 바람을 오래 직접 쐬지 마세요. 잠잘 땐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시는 걸 권합니다. 네 번째, 복장과 외출입니다. 더울수록 가볍고 시원한 옷이 필요하죠. 면이나 린넨 같은 천연 소재가 좋고요. 색상은 밝은 색이 더위에 덜 지칩니다. 속옷이나 양말도 흡수 잘 되는 순면으로 준비해 주세요. 외출할 땐 책 넓은 모자, 선글라스나 양산도 꼭 챙기시고요. 햇빛이 강한 날엔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가능한 외출은 오전 10시 이전이나 해가 진 저녁 이후로 하시고요. 장시간 외출은 피하시고 그늘진 길이나 공공 냉방시설이 있는 곳을 이용하세요. 다섯 번째, 실내 활동입니다. 덥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지칩니다. 가볍게라도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의자 스트레칭, TV 보시면서 팔이나 다리 가볍게 풀어주세요. 실내에서 천천히 걷는 것도 좋고요. 책 읽기, 바느질, 냉감 손뜨개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건강 수첩을 써보세요. 오늘 먹은 음식, 물 마신 양, 기분 같은 걸 적어두는 겁니다. 기록이 습관이 되면 건강도 더 잘 챙기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루 리듬입니다. 더위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그래도 하루 흐름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기상은 아침 6시에서 7시 사이, 아침 식사는 8시 전, 낮잠은 오후 3시 이전 30분 이내, 잠자리는 밤 10시에서 11시 사이가 좋습니다. 리듬을 유지하면 컨디션도 덜 흔들리고 면역력도 지켜집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물을 챙기고 밥을 챙기고 잠을 챙기고 하루를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건강입니다. 혹시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과 여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한 일상 건강 루틴을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가장 흔하고 위험한 상황, 바로 탈수, 열탈진, 열사병입니다. 이 세 가지는 단계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탈수 증상입니다. 입이 마르고 소변이 진해지거나 줄어들고 몸이 피곤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듭니다.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런 증상이 있을 땐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그리고 미지근한 물이나 이온 음료를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30분 이상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열탈진입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고 맥박이 빨라지며 현기증, 구역질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럴 때는 다리를 살짝 올린 상태로 누워서 휴식하시고 옷은 느슨하게 풀고 이마나 목, 겨드랑이 등에 찬 수건을 대서 체온을 낮춰주세요. 세 번째는 열사병, 가장 위험한 단계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땀이 멈추며 피부가 뜨겁고 건조해집니다. 숨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심하면 경련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즉시 119에 연락하셔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최대한 옷을 벗기고 통풍을 시키고 젖은 수건으로 전신을 닦아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단 얼음물 샤워처럼 강한 자극은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을 땐 절대 물을 억지로 먹이지 마세요. 응급 상황은 평소 대비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루 루틴을 건강하게 정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밤새 잃은 수분을 채우고 몸을 천천히 깨우는 겁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고 실내 온도를 확인하세요. 28도 이상이라면 에어컨을 틀어 온도를 26도 안팎으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앉은 채로 의자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팔, 다리, 목, 허리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하루가 가뿐해집니다. 아침 식사는 꼭 챙기되 죽이나 삶은 계란, 두부, 채소 반찬처럼 소화 잘 되는 음식으로 준비해 주세요. 낮 루틴입니다. 낮 시간엔 무엇보다 수분 섭취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정해진 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셔보세요. 갈증이 없어도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내에 있다고 너무 오래 가만히 계시지 말고 하루에 한 번은 가벼운 활동을 꼭 해보세요. 책을 읽거나 바느질이나 냉감 손뜨개를 하시고 건강 수첩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먹은 것, 물 마신 양, 기분, 수면 시간 이런 것들을 기록해 두면 스스로 건강을 점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오후 3시 이전에 자는 게 좋습니다. 낮에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니까요. 에어컨을 사용할 땐 2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해 주시고 방이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토마토나 수박 한 조각도 좋은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양을 꼭 조절해 주세요. 저녁 루틴입니다. 저녁엔 소화가 잘 되는 식사를 준비해 주세요. 자극적이지 않게 국은 싱겁게 반찬은 삶거나 찐 것으로 준비하시고요. 샤워는 너무 차거나 뜨겁지 않게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해주세요. 샤워 후에는 물기를 잘 닦고 얇은 면 소재 잠옷으로 갈아입는 게 좋습니다. 취침 전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대신 머리맡에 물 한 컵 정도를 준비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에어컨은 26에서 27도 정도로 설정하고 얇은 담요나 이불로 체온을 보호하세요. 잠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주무시는 게 좋고요. 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 수면 리듬이 깨지니 가능하면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자녀, 이웃과 함께 건강을 확인하고 나누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안부 전화를 하거나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물은 많이 드셨어요? 라고 가볍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니어 여러분께서도 몸에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혼자 참지 마시고 꼭 말씀하세요.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고 돌보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름은 덥고 지치지만 하루하루를 정성껏 살아내면 얼마든지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습관, 끼니를 챙기는 마음, 시원한 밤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작지만 확실한 힘입니다. 노년의 삶, 더 건강하게 노년생활TV가 함께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